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지켜보신 분들은요, 좀 주식시장에서 진짜 산타가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죠. 거가비는 트위터를 통해서 Call your mom, 엄마에게 전화해라라고 간밤 주식시장에 웃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슬라가 $130 선이 무너진 순간을 포착하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올 한 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죠. 올해 들어 중국의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여기에 연준의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빅테크 기업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규제로 인한 디지털 광고 판매 감소와 소비 지출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기술주의 칼바람이 너무 심했죠. 테슬라와 메타 플랫폼의 주가는 연초 대비 60%대나 급락했고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20에서 50%대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25% 이상 하락을 하면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주가 하락에도 가장 눈부신 성과를 보인 기업으로 애플을 꼽았는데요. 애플만이 5개 빅테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3, 4분기 순수익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악의 기술주 중 하나로 꼽힌 AMD는 경기 침체 우려로 PC 수요가 약해지면서 주가가 연초 대비 약 54%나 급락했고요. 테슬라는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전기차 생산 차질,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논란 등으로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명 주식 블로거이자 CFA인 마이클 게이드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말을 밝혔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해 비꼬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속보입니다. 산타가 장난감 살 돈이 없어서 크리스마스 취소됐고요. 파월을 비난하는 요청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라면서 최근 불어온 감원 칼바람까지 지적하는 듯했습니다.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트위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이슈를 지적을 하기도 했죠. 특히 금리 인상에 민감한 주택들은 오히려 나아지는 상황이지만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글로벌 거시연구 연구이사죠. 벤 메이는 앞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럼 정말 앞으로 주식시장에 희망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분석가도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펀스트릿의 대표적인 분석가 톰리입니다. CNBC는 톰리를 이용해 연준의 내년 긴축을 멈추고 주식장에 변동성을 줄 거라면서 sparking a massive stock rally, 즉 거대한 랠리를 이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인 만큼요. 관련 전망 계속해서 저희 매일경제TV에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을 예측하려면 주요 경제지표를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간밤에 나왔던 경제지표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현지 시각 17일로 마감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1만 6천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22만 2천 건보다 낮게 집계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자들도 167만 명으로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빡빡한 인력난에 처해 있음을 알렸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로 로엔가드 포트폴리오 책임자는 노동시장 둔화에 대해서 연준의 바람이 내년까지 이루어지긴 힘들 거라고 봤습니다. 한편 별도의 보고서로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은 최종 3.2%로 이전 추정됐던 2.9%보다 더 높았는데요. 상무부는 소비자 수출 그리고 비거주용 고정투자가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강력한 성장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에 따르면 BMO 캐피털 마켓의 미국 금리 락헤드는 실물 경제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기반에 있다는 것을 연준의 주장을 확인시켜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지표도 있었습니다. 콤퍼러스 보드는 11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보다 1% 하락하면서 113.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11월 수치는 전달 하락률인 0.9%보다도 낙폭이 더 컸습니다.
이날 수치는 9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수는 6개월간 3.7% 하락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의 아타만 오질드림 이사는 11월 노동시장 제조업, 부동산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했다면서 이는 경제 성장에 대한 심각한 역풍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은 경제활동 모든 영역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내년 초 미국의 경계 침체가 시작되면 내년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표 결과와 분석, 투자에 참고를 하셔서요.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알아봤고요. 간밤 미국 종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실적과 또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한층 더 낮아진 인플레이션 기대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03%, 나스닥은 2.15%, S&P 500은 1.4% 하락 마감합니다. 앞서 나이키가 예상보다 강력한 실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면 이날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충격적인 부진과 우울한 전망으로 반도체 부문 전반에 걸쳐서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오늘의 시장 이슈는 크게 이랬습니다. 먼저 샘 뱅크먼-프리드는 8건의 사기 혐의로 연방 법원에 출두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지지를 호소했고요. 푸틴은 군 수뇌부의 무제한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전쟁 장기화를 시사합니다. 이날 달러 인덱스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가 되면서 강세 보였고요.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제 유가도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수요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한 달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고 금은 달러 강세에 하락 전환합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특징주들 박재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금일장 특징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날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앞서 앵커가 짚어주셨듯이요. 세계 3위 D램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은 월가 예상을 밑도는 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때문에 개장 전부터 3%대 하락세가 연출되기도 했죠. 매출은 4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억 9만 달러에서 크게 줄면서 시장 전망치도 하회했고요. 주당 손실은 4센트로 월가가 예상한 주당 1센트 손실보다 컸습니다. 산자이 메토르라 마이크론 CEO는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쌓였고 가격 결정력을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내년 직원의 10% 정도 감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망 매물을 쏟아내면서 마이크론 3.4%대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MC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이 미국의 대표 극장 체인인 동사는 1억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기 자본을 신규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우선주 매각을 통해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안타라 캐피털은 해당 우선주를 주당 평균 66센트에 매입할 예정인데요. 최근 우하향고역 곡선을 그리던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간밤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해서 7%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가장 큰 중고차 기업이죠. 카맥스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에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카맥스 3분기 매출은 65억 달러로 주당 24센트의 수익을 올리면서 월가의 전망치인 72억 달러의 매출과 주당 65센트 수익을 모두 밑돌았는데요. 카맥스의 소매를 통한 판매 대당 총이익은 2,237달러로 전년 대비 성장이 없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 상승한 바 있죠. 카맥스는 현재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차량 가격 문제가 직면했다면서 3분기 판매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면서 3.69% 밀렸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첵스 보겠습니다. 급여 서비스 기업이죠. 시장 예상치 하회하는 2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2분기 수익은 2억 7,330만 달러로 월가 예상 수익인 2억 8,330만 달러를 밑돌았는데요. 다만 내년 5월 마감되는 회계연도 수익 성장 지침은 상향 조정했고요. 2분기 조정 수익 역시 월가의 추정치인 95센트를 웃도는 9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첵스 최고 경영자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인재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주가 흔들리면서 2.26% 하락했습니다.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시장 가치 하락으로 올해 최악의 S&P 500 종목에서 4위를 차지했죠. 미국에서 일부 차종 대해 7,500달러 할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의 2배에 달한 데다가요. 테슬라의 가장 인기 차종으로 꼽히는 모델 3와 모델 Y를 할인 판매한다는 것은 수요의 악화 징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테슬라 8.88% 밀렸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겠습니다. 니드엠의 한 애널리스트는 내년 아이폰 사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매출, EPS 그리고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지만 광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실적에 기여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38% 밀리면서 132달러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특징주 흐름 알아봤고요. 미국의 현지 소식 알아보도록 할게요.